안녕하세요. 엔토익 포인트 LC 교재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하태경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Part 2 유형 함께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 Chapter 6까지 Part 2의 의문사 의문문 유형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었는데 복습 다 잘 해오셨으리라 믿으면서 이제 다음 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96페이지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Chapter 7 일반 의문문 유형이 나오게 돼요. 교재에는 이제 조동사 의문문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본 동사, 핵심 내용을 구성하는 동사가 있으면 다른 그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조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조동사들을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들어내는 그런 유형인데 다른 표현으로는 이런 유형을 일반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의문사 의문문 볼 때는 대답에서 무조건 yes나 no 같은 긍정, 부정의 답변들이 정답으로 올 수가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반 의문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yes, no, question이라고 아예 표현을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yes나 no 같은 표현들도 당연히 나올 수가 있고 그렇다고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겠죠. 생략이 되면서 답변이 올 수도 있고 역시 다양한 형태로 답변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조금 더 내용의 이해가 잘 되셔야 풀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앞에서 지금까지 봤던 의문사 의문문들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조동사 여러 가지 일반 의문문, 조동사 의문문들 중에서 비동사, 두동사, 그리고 여러 다른 조동사들, have 동사까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6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자, 우선 비동사 의문문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비동사는 주어가 뭐뭐이다 또는 뭐뭐에 있다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이 되죠. 그래서 뭐뭐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동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 여부들을 물어볼 때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표현, 동사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이제 비동사의 형태가 주어 그리고 인칭, 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지잖아요. is, 과거 시제는 was, 복수일 땐 were. is, was, were 뿐만 아니라 이제 are, 현재 시제로는 are 같은 표현도 있고, 그러니까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들으실 때 그 동사의 그 시제라든지 정확한 인칭 부분에 신경을 써서 들으시면서 해석을 해주셔야 정확한 의미를 파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한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예문을 통해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을 쭉 보시면요. 여러 가지 오답 유형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자주 출제되는 오답은 주어의 인칭을 불일치시키는 오답들입니다. 인칭이 불일치된 오답. 자, 예를 보시면 질문이 Are you going to use the photocopier? 그래서 상대방에게 복사기 사용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봤죠. 그럼 답변은 Yes, I'm going to use the photocopier at 12.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죠. 내가 사용을 할 거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기들에서 Yes, he's going to 이런 식으로 주어 일치가 안 된 보기들을 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함정들 잘 피해 가실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인칭이 아닌 시제가 불일치되는 오답들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Are you going to attend the seminar? 이렇게 물었을 때 세미나에 참석하실 건가요? 여기에 시제가 be going to, 미래 시제죠. 자, 앞으로 참석을 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Yes, the seminar would be great. 네. 조동사 will의 과거형,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에 대해서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would 동사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The seminar would be great. 세미나는 정말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일치시켜서 해줘야 되는데 간혹가다 보기에서는 The seminar was great 같이 이미 일어난 세미나인 것처럼 시제를 불일치해서 출제하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어나 시제 불일치 함정들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출제되는 오답. 이거는 지난 앞선 챕터들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파트 2 처음 들어가면서도 파트 2 전반적으로 거쳐서 자주 출제되는 오답 함정이 유사 발음이나 어휘를 반복하는 함정들이다 그랬었는데요. 자, 예문을 보시면 Are you planning to go to the movies tonight? 그래서 오늘 밤에 영화 보러 갈 계획이신가요? 일단 그때 정답은 No, I have to work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일해야 된다. 자, 그런데 함정으로 자주 이제 나오는 어휘 같은 것들이 이제 planning 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It's our 5-year plan. 우리의 5년짜리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plan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함정. 내용 해석해보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보기들이 간혹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또 관련 어휘, 연상 개념 함정도 자주 나온다 그랬었죠. 질문 보시면 Is this your first visit to Chicago? 자, 시카고에 첫 번째 방문하신 건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정답은 Yes, I've never been here before. 네, 처음입니다. 이전엔 와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줄 수 있겠는데 오답 보기에서는 No, the second one from the right. 오른쪽에서 두 번째 것. 그래서 질문에 나온 first와 관련 있는 second, 서수 표현이 함정으로 이렇게 등장을 한다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오답 함정들에 유의를 하시면서 질문의 내용과 보기 내용 하나하나를 잘 해석을 해가시며 문제를 푸시면 정답을 고르실 수 있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훈련과 반복적인 청취, 연습이 많이 필요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께 풀어 오셨을 샘플 엑서사이즈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Sample exercise. Is the food inspector expected today to check the cafeteria? A. Yes, he prefers checks to credit cards. B. Yes, it will probably arrive today. C. No, he was here late last night. 네. 자, 문장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긴 편이었는데 하나하나 해석을 잘 해주셨어야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질문이 Is the food inspector expected today to check the cafeteria? 어떤 내용이죠? 자, Is the food inspector expected today? 핵심 내용입니다. 어떤 음식 점검하는 음식 검사관이 오늘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카페테리아를 점검하는데 스케줄이 오늘로 예정되어 있나요? 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A번 Yes, 그럼 오늘이다 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He prefers checks to credit cards. Prefer A to B. A를 B보다 선호한다 라는 표현이죠. 그는 신용카드보다 수표를 선호한다. 전혀 관계없는 답변이고요. 자, B번 Yes, 그럼 역시 오늘로 예정되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It will probably arrive today. 그것은 아마 오늘 도착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질문에서 사용한 주어는 food inspector 사람이었잖아요. 주어 일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오늘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물건 얘기하듯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워주셔야 돼요. 정답은 No, he was here late last night. 그래서 아니고 어제 늦게 그가 왔었다. 그래서 주어와 이런 내용이 다 일치된 내용은 C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A, B번을 바로바로 잘 추려주시려면은 이 yes 뒤에 나오는 이런 내용을 잘 해석을 해주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듣기 연습을 이제 앞으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이죠. 자, 그러면 체크업 테스트의 문제들을 두 문제 정도만 더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체크업 테스트의 1번 첫 번째 문제부터 다시 들어볼 텐데요. 질문 부분 먼저 들려드릴게요. Checkup test. Number 1. Is Ms. Daniels out of the office today? Is Ms. Daniels out of the office today? 네, 자, 어떤 내용이죠? Is Miss Daniels out of the office today? 자, Miss Daniels라는 제3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Miss Daniels가 오늘
사무실에서 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어디 나가 계신가요? 뭐 외근 중이신가요? Is Ms. Daniels out of the office today? 보기 볼게요. A. She left it at home. She left it at home. 그녀는 주어는 맞았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그녀는 그것을 집에다가 두고 왔다. 내용이 일치가 안 되고 있죠? B. The office is open at 8 o'clock. B. The office is open at 8 o'clock. B번 The office is open at 8 o'clock. 사무실은 8시에 오픈을 한다. 이것도 미스 데니얼즈가 있냐 없냐랑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거 정답은요. C. Yes, she's on vacation until Wednesday. Yes, she's on vacation until Wednesday. 그녀는 수요일까지 휴가 중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없고 어디 떠나 있다라는 식의 답변을 해주고 있는 C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확인해 볼게요. 4번으로 넘어가서 자, 역시 보지 마시고 질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4. Are you done with the book I lent you? 다시 Number 4. Are you done with the book I lent you? Are you done with the book I lent you? Are you done with the book I lent you? 자, 여기서 핵심 내용은 Are you done with? 주어 동사죠. 자, be done with 뭐뭐뭐 그러면은 뭐뭐를 다 끝내다. 뭐 뭔지는 이제 다양하게 내용은 나올 수 있는데 어떤 것을 다 끝내다, 마무리하다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 끝났니? 라는 질문이죠. 뭐가? The book I lent you. 내가 너한테 빌려준 책을 다 끝냈니? 라는 거니까 뭐 다 읽었냐? 라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A. Yes, I'll start immediately. A번 yes 그러면 다 끝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I'll start immediately. 지금 즉시 시작을 하겠다. 내용이 전혀 상충되고 있는 내용이죠. B. It's good news that the rent has gone down. B번은 It's good news that the rent has gone down. 렌트가 내려갔다는 게 좋은 소식이다. 렌트는 임대 또는 임대료라는 단어죠. 질문에 나왔던 rent 발음이 좀 비슷한 그런 단어였습니다. 발음 반복 함정이었고요. 자, 정답은 C. Yes, you can have it back now. Yes, you can have it back now. Yes, you can have it back now. 자, yes니까 다 끝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돌려줄게. 이렇게 덧붙여주고 있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 의문문들은 뭔가 질문에 대한 yes, no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yes라든지 no라는 얘기를 먼저 앞에 붙여주고 뒤에 부연 설명을 해서 답변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앞에 yes나 no와 뒤의 내용도 일치가 됐는지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들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 의문문을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동사 유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두 동사가 나오는데요. 자, 조동사 두 동사는 여러 가지 일반 동사의 의무문이라고 정리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여러 가지 일반 동사들 있죠. 뭐 말하다, talk, 걷다, walk, 먹다, eat 뭐 등등의 거의 대부분의 그런 모든 일반 동사들은 긍정문으로 만들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의무문으로 표현하거나 부정문으로 표현을 할 때는 항상 조동사 두 동사를 사용을 해서 질문을 해주거나 부정문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동사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일반 동사들을 사용한 의무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처음에 시작하는 두 동사가 아니라 이제 뒤에 부분에 나오는 본 동사, 그러니까 원래 문장에서 핵심 내용을 구성하는 동사가 뭔지를 잘 캐치를 해주셔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많이 들어보고 문장들을 분석해주고 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예문들은요, 방금 전에 앞에서 비동사 의무문을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인칭, 불일치, 시제 불일치, 그런 오답 함정들에 따라서 예문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예문을 해석해 보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두 동사 의문문 역시 주어가 불인치되는 그런 함정들이 나올 수 있고요. 첫 번째 질문 보시면 Do you want to see a movie tomorrow? Do you want to see a movie tomorrow? 여기서 핵심 내용은 Do you want to see? 네, 본동사가 원하다, want to 동사죠. 그러니까 내일 영화 보고 싶니? 원하니? 라고 상대방한테 의견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Yes, I would love to 그래야 되는데 뭐 Yes, they would love to 이런 주어가 나온다면 당연히 오답이겠죠. 자, 시제 불일치 오답도 역시 출제될 수 있고요. Do you want to take some time off next week? 자, do you want to take some time off? 전체가 핵심 내용이 되겠죠. 이번에도 본동사는 want to take some time off. 자, 여기 이 take time off 표현 체크해 주시고 뭐 비슷한 의미라고 보실 수 있어요. take a vacation. take some time off. 그러면 시간을 좀 빼다. 그래서 일을 하는 시간을 좀 빼서 휴가를 가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take a vacation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어쨌든 질문이 다음 주에 휴가를 갈래? 다음 주에 좀 쉴래요? 라고 상대방의 의견을 또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Yes, I'll have a good time. 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겠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Yes, I had a good time 해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 과거 시제로 표현한다면 질문의 시제와 일치가 되지 않는 답변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번에도 역시 뭐 유사 발음, 어휘 함정 항상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예문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질문 보시면 Did you see my briefcase around here? 이번에는 핵심 본 동사가 Did you see 동사죠. 그래서 혹시 보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뭐를? 네, 서류 가방을. 이쪽에서 제 서류 가방 보셨나요?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표현은 Yes, I put it on your desk. 받고 너의 책상 위에 올려뒀다. 이런 답변을 해줄 수 있겠는데 오답으로는 이제 Yes, I just send a resume and a brief cover letter. Just send a resume and brief cover letter. 그래서 이력서랑 간단한 자기소개서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briefcase 이런 단어 반복 함정이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brief는 간략한, 간단한이라는 형용사죠. 그래서 이 서류 가방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연상을 좀 해주시면 더 쉽게 외워질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방인데 간단하게 서류 같은 것만 이렇게 넣어서 갖고 다니는 가방. 그래서 좀 작고 얇고 그런 가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토익 시험 전반적으로 많이 나올 표현들인데 resume라든지 cover letter 이런 일자리 관련 서류들, 일자리 지원할 때 필요한 서류 종류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력서와 이제 자기소개서의 개념이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문 하나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상 개념을 사용하는 오답인데요. Do we have enough funds left for our project? Do we have enough funds left for our project? 자,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죠. 뭐를? 프로젝트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자금 남은 것이 있나요? 뭐 이런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yes, about $20,000. 2만 불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답변을 해주는 거고, 오답 보기에선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No, on the right side. 아니, 오른쪽에. 이 left라는 단어가 뭐 남아있는 이라는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지만 왼쪽이란 뜻도 있잖아요. 왼쪽. 그래서 그 경우에는 right랑 비슷한 관련이 있는 그런 개념이죠. 방향 나타내는 표현. 그래서 이런 어휘들이 함정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동사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일반 동사들을 잘 파악을 해주시고 질문을 들은 후에 해석을 해서 답변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동사 의문문이나 앞서 본 비동사 의문문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제 사실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아니요 같은 답변들이 출제될 수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yes나 no 같은 표현도 있지만 이번에 한번 같이 정리해 볼 것은 yes나 no 대신에 또 긍정, 부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몇 가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yes 대신 쓸 수 있는 긍정의 표현들인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alright, okay, sure, certainly, thank you, I think so, that's right, I agree with you, 네, 등등 이런 식으로 어떤 뭐 동의를 한다거나 thank you 같은 것도 뭔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거니까 약간의 긍정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런 긍정의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부정을 하는 것도 no라는 표현 대신 쓸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sorry, I'm afraid, not really, not at all, not that I know of. 이런 것들은 조금 외워주시는 게 좋은데요. not really 같은 경우는 뭐 썩,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not at all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not that I know of 라는 표현과 한 가지 더. 네. not that I'm aware of. 비슷한 형태죠. not that I'm aware of, not that I know of.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내가 알기로는 아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부정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긍정, 부정의 표현들도 미리 정리를 좀 해두시면 문제에서 출제가 됐을 때 해석을 더 자연스럽게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께 sample exercise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부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Sample exercise. Do you have some change for the telephone? A. No, I like it the way it is. B. Yes, it will take a week to get your new number. C. Sorry, you might want to try the convenience store. 네, 자, 정답 들리셨나요? 이번에 이제 두 동사를 사용해서 뭔가를 물어보고 있는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자, 질문 보시면 Do you have some change for the telephone? 핵심 내용이죠. Do you have some change? change를 가지고 있냐?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히 푸시려면 change란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change 그럼 물론 뭐 변화, 바꾸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여기서처럼 명사로 사용이 되고 전화를 위한 change라는 건 전화에 넣는 동전, 잔돈들이잖아요. 잔돈이라는 의미도 역시 가지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전화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잔돈을 좀 가지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A번 보시면 No. 그러면 일단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I like it the way it is. The way it is 이런 표현은 뭔가 그대로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그대로가 좋다. 이런 얘기고요. 자, yes 그랬으면 잔돈이 있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It will take a week to get to your new number. 자, 너의 뭐 새 번호로 가려면 일주일 정도 걸릴 거다. 그래서 그냥 전화와 관련된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잔돈과 관련된 내용은요. C번, sorry, 미안하지만 You might want to try the convenience store. 편의점에 가보세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잔돈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그런 표현이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no라는 표현 대신 이렇게 sorry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업 테스트에서 두 문제 정도 풀어보면서 정리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2번 문제를 질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heckup test. Number 2. Do you have the reports I faxed yesterday? Do you have the reports I faxed yesterday? 네. Do you have the reports I faxed yesterday? 자, do you have the reports? 보고서를 가지고 계세요? 어떤 보고서?
I faxed yesterday. 제가 어제 팩스로 보낸 보고서들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Do you have the reports I faxed yesterday? A. I can't find them. I can't find them. 뭐예요? 못 찾겠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답변이 될 수 있겠죠. 보고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번부터 이제 바로 정답이 나왔어요. 나머지 보기들은 B. The report is about supply usage. The report is about supply usage. 그 보고서는 비품 사용에 대한 것이다.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 보기죠. C번. C. I have a fax machine. I have a fax machine. 나는 팩스기를 가지고 있다. 역시 전혀 보고서와 해당이 없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핵심 내용 Do you have the reports? 까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셔야 정답을 쉽게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자,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질문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Number 3. Do you have a business card? Number 3. Do you have a business card? 자, 이번에도 do you have 가지고 있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뭐를? A business card. 자, 명함이라는 표현이죠. business card 그리고 name card 두 가지 정리 함께 해주시고요. 이름을 적은 카드니까 name card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 소속 회사가 나와 있으니까 business card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명함 있으세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Do you have a business card? A. I bought some postcards. I bought some postcards. 나는 카드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postcard는 그런데 엽서라는 개념이죠. 편지 쓰는 엽서. 나는 엽서들을 구입을 했다. 아니고요. B. Yes, do you want one? 자, 정답은 Yes, do you want one? yes, 긍정하면서 do you want one? 하나 드릴까요? 라고 되묻고 있는 그런 반응입니다. 자, 정답이었고요. C번은 C. I'm sorry, I'm busy. I'm sorry, I'm busy. 죄송한데 전 지금 바쁩니다. 이런 얘기죠. 그냥 명함이 있다 없다 대답만 해주면 되는데 일을 시킨 게 아니니까 바쁘다라고 얘기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정답은 반문하는, 되묻고 있는 답변 B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동사 의문문까지 정리를 한번 또 해봤고요. 그래서 두 동사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본동사 캐치를 잘 해주시는 게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로 보게 될 유형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have 동사 의문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have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완료 시제의 의문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반 의문문인데 현재 완료 시제로 물어보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가 have plus pp의 형태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장 내에서 이 동사 전체를 캐치를 해주셔야 역시 정확한 핵심 내용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살펴보기 전에 현재 완료 시제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물론 우리가 이 강의 초반에 파트 1 진도를 나가면서도 현재 완료 시제 함께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것은 어떤 일이 지금을 기준으로 이전에 시작해서 완료가 된 여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실 때는 주로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 어떤 일이 완료가 됐냐,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간혹 가다가는 과거의 경험을 나타낼 때도 현재 완료 시제를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예문을 통해서 보면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Have you ever been to New York? 자, 워낙 많이 쓰는 질문 표현이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Have you ever been to 어디 그러면 가본 적 있으세요? 어디에 가본 경험을 묻는 질문이죠. 자, 그래서 뉴욕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I have been there several times. 여러 번 가봤다. 그런 답변이 올 수 있겠죠.
자, 역시 이런 주어, 시제, 불일치 함정들은 각자 확인해 주시면서 피해 갈 수 있게 다시 한번 익혀주세요. 자, 두 번째 예문으로 넘어가 보시면 Has she worked for this company since it started? 이번에는 Has she worked? 일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인 거죠. 근데 언제부터? Since it started. 이 회사가 시작할 때부터 여기서 일을 하셨나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거에 지금까지 이어지는 어떤 행동,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물어보는 또 표현인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yes, from 2001. 네, 2001년부터 계속 일을 했다. 이런 식의 답변이 출제될 수 있겠고요. 예문 또 볼게요. 자, 3번에 있는 예문을 보시면 Have you decided which camera to buy? 이번에는 have pp 본동사가 decided죠. 자, 그래서 결정하셨나요? 그래서 결정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에요. 어떤 카메라를 구입을 할지 결정하셨습니까? 그래서 yes, this one seems alright. 이게 괜찮아 보이네요. 그래서 선택을 했다라는 답변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Have you looked over the sales report? 이번에도 역시 어떤 일을 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있는 질문입니다. look over 그러면 검토하다, 살펴보다 라는 의미가 있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sales 보고서, 판매 보고서를 검토해 보셨나요? 그래서 not yet, 아직 안 했다. 그래서 했다 또는 안 했다, 긍정, 부정, 여부로 답변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오답 함정 유형들은 같이 또 정리하진 않았는데요.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어 온 그런 주어 또는 시제 불일치, 유사 발음, 반복 어휘, 연상 개념 함정들 계속해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각자 그 부분을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하기 전에 이 현재 완료 시제 have plus pp를 사용한 질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나타내는 이래로 since 같은 표현들이라든지 자, 아직도 yet 벌써 already 이런 식의 어떤 완료와 관련된 어떤 그 시점 표현들 있죠. 또는 방금 막 just So I just finished it. 그러면 방금 막 끝냈습니다. 같은 이런 식의 어떤 시점들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이 자주 사용이 돼서 질문 또는 답변에 출제가 함께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since, yet, already, just 이런 어휘들 옆에 메모해 두셨다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나오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나 정리를 좀 해주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ample exercise 들어볼게요. Sample exercise. Have you read about the new security procedures? A. Not yet. What are they? B. Here's your newspaper. C. Try the blue one. 네, 정답 잘 들리셨죠? 정답은 바로 A번이었는데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Have you read about the new security procedures? 자, 새로운 보안 절차에 관한 것을 읽어보셨나요? 라는 질문이죠. 새로운 보안 절차를 정리해 놓은 뭔가가 있을 텐데 그거 읽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not yet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해줬습니다. Not yet, 아직 안 읽었다. What are they? 그게 뭐죠? 라고 묻고 있는 그런 반응이 온 거고요. 자, B번은 Here's your newspaper. 여기 신문이 있습니다. 신문을 주는 거고요. C번 Try the blue one. 파란색을 한번 해보세요. 네, 무슨 색깔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쉽게 오답을 소거해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아까 얘기한 이런 완료 여부 나타내는 표현들 중에 yet, not yet을 사용해서 아직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준 그런 정답이 나왔고요. 자, 그럼 체크업 테스트에서 몇 문제 더 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체크업 테스트 풀어오신 문제들 중 1번 문제 질문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Checkup test. Number 1. Has the package been delivered yet? Number 1. Has the package been delivered yet? 네, 자, 질문이
Has the package been delivered yet? 자, 그래서 어떤 뭔가가 배달이 됐냐 안 됐냐 배달 여부를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죠. 자, 그 소포가 배달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요. Has the package been delivered yet? A. Yes, it's just arrived. 자, yes 그랬으면 네, 배달됐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it's just arrived. 막 도착했다. 그런 답변이 정답으로 왔어요. 나머지는 B. He's lived here a year. He's lived here a year. 그는 여기에서 1년을 살았다. 그런 얘기죠. 자, deliver 하고 lived. 이런 live 발음이 조금 반복이 되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요. 반복 함정. C. A riverboat. A riverboat. 뭐 강배, 강에서 사용하는 배. 전혀 관계없는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답 고르실 수 있었죠. 정답은 A번이었고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도 질문부터 다시 들어볼게요. Number 2. Has she left for work yet? Number 2. Has she left for work yet? 자, has she left for work yet? Has she left for work yet? 그래서 그녀가 일 가는 곳으로 뭐 떠났나요? 라는 질문인 거죠. Has she left? 떠났습니까? 직장으로. A. No, she's still at home. 그랬더니 정답은 No, she's still at home. No, she's still at home. 아니, 아직도 집에 있다. 그래서 이런 still 부사를 사용해서 여전히 집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정답이었습니다. 나머지는요. B. She already has one. She already has one. She already has one. 그녀는 이미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물건에 대한 얘기였죠. 틀렸고요. C. I left at 8 o'clock. C. I left at 8 o'clock. C번은 I left at 8 o'clock. left 동사가 반복이 됐는데 그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8시에 떠났다. 해서 주어가 일치가 안 된 그런 함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번에도 A번 보기였고요. 자, 3번 문제 하나만 더 정리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번 질문부터 들어볼게요. Number 3. Have you asked Rachel to sit in on the meeting? Have you asked Rachel to sit in on the meeting? 자, 질문이 Have you asked Rachel to sit in on the meeting? Have you asked Rachel? 일단 Rachel한테 물어보셨어요? 라는 질문이죠. 뭐를? To sit in on the meeting. 자, 이런 표현도 체크해 두시고 sit in on 뭐뭐뭐 그러면은 뭐를 할 때 와서 앉아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회의라든지 뭐 발표라든지 뭐 공연이라든지 그럴 때 sit in on 하면은 들어와서 앉아있는 거니까 뭐 관전하다, 관람하다, 참여하다, 와서 이렇게 앉아서 참여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레이첼한테 회의 때 들어와서 앉아있으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이런 질문이죠. A. Has she already eaten? A. Has she already eaten? Has she already eaten? 그러면 그녀가 벌써 먹었나요? 라는 질문이죠. 뭐 음식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틀렸고요. B. Yes. Is there a problem? 자, 정답은 Yes. Is there a problem? yes. 그래서 레이첼한테 얘기를 했다. 하면서 뒤에 덧붙여주고 있죠. Is there a problem? 문제 있나요? 그러면 안 되나요?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내용을 덧붙여준 정답이 되겠고요. 마지막 C번은요. C. Please have a seat. Please have a seat. 앉으세요. 상대방한테 앉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시 내용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지금 오늘 정리한 세 가지 의문문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 하면 질문의 핵심 주어 동사를 파악을 꼭 하셔야 내용의 뼈대를 확실히 잡아서 해석을 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부 다 이제 동사 주어 순으로 이루어지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 의문문들을 많이 모아서 많이 접해보고 들어보시면서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듣기 훈련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여야지 문제를 푸실 때도 찍지 않고 이렇게 이해하면서 푸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서 오늘 정리한 내용들 꼭 복습해 주시고요. 이제 교재에서 같이 다루지 않는
listening practice, listening test level 1, 2, 104페이지까지 꼭 풀어보시면서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의문문 유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